우리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시간 표현 좀 봅시다. 시간 표현.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시간 표현이랑 그 다음에 동작상까지 하고 아마 끝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이제 피동인데, 피동 같은 경우는 한 1시간 정도만 끝날 겁니다. 뭐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원래는 이제 사동 표현도 같이 들어있었어. 근데 너네 교과서에서 사동이 빠져 있어요. 사동이 빠져 있고, 그래서 피동 표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개념 한 바퀴는 다 돌린다. 그리고 당연히 오늘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 동안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문장 표현 중에 피동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풀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뒤에 뭐 겹받침 발음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풀 거야. 그건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뒤에 시간 표현부터 가봅시다, 우리. 시간 표현. 그래서 시간 표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당연히 축자적 의미 동원 좀 해보시면은 시간을 나타내는 언어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간을 나타내는 언어 표현이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어는 여러분들 아시는 거 많을 거야. 뭐 있어? 과거, 현재, 미래 있고요. 뭐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뭐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지? 근데 일단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은요. 딱 요 세 가지만 배울 겁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렇게 세 가지만 배울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 동작상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 진행상, 완료상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 뒤에서 하고 시간 표현 자체는 딱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지? 그래서 거기 있는 표 보이시죠? 제가 이제 다 정리를 해 놨어요. 일단은 첫 번째 과거부터 좀 봅시다. 여기 있는 과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의를 딱 잡으셔야 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간 표현에 관련해서 시간을 어떻게 정의할 건가에 관련된 내용은요. 무조건 두 가지로 기억을 할 겁니다. 첫 번째가 사건시, 그리고 두 번째가 발화시예요. 사건시와 발화시로 나눠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되시겠지? 여기 있는 사건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건이 발생한 때를 얘기해요.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이걸 얘기하는 게 사건시일 거고, 발화시는 뭐냐면은요. 발화, 즉 말을 한 시점입니다. 말을 한 시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 되셨죠? 그래서 모든 시간 표현은요. 사건시와 발화시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과거를 한번 봐보자. 그럼 여기 있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사건시, 발화시 요렇게 딱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한 때가 말을 하고 있는 때보다 더 어떤 시점이겠어? 앞일까 뒤일까? 말하고 있는 게 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앞이냐고 내가 사건. 순간 한국인으로서 국적을 빼앗아 버리려고 그랬어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지. 그래서 제가 임의로 등호를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그리고 너네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우시게 되는 뭐 프린트나 내진 교과서를 보시면은 요런 수선이 있어요. 요런 수선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수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를 저희가 발화시라고 해볼게요. 중간에 발화시. 그럼 사건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수선 그어놓은 건 시간의 흐름이야. 시간의 흐름상에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그래서 여기 앞이 사건시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일어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우리는 과거입니다 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과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실현 방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실현 방법. 여기 있는 실현 방법은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볼 거야. 첫 번째가 선어말 어미. 첫 번째가 선어말 어미. 요거 하나 기억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가 관형사형 어미. 첫 번째가 선어말 어미. 두 번째가 관형사형 어미. 그리고 세 번째가 부사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선어말 어미 같은 경우에는 어말 어미의 앞에 붙는다 라고 해서 선어말 어미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우리 기억나시죠? 뭐 가시다 이런 것들 기억나지? 잡수시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관형사형 어미 같은 경우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것들을 수식해준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 있는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사 정도는 알자. 부사어는 용언을 꾸며주는 겁니다. 이해됐지? 용언. 뭐 예를 들면은 영어로 따지면은 부사 생각하시면 돼. ly, slowly, 그 다음에 뭐 fast,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부사가 기억이 안 나냐? happily? 행복하게 happily 뭐 이런 것들 ly 붙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편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선어말 어미부터 좀 가봅시다. 선어말 어미 같은 경우에는요, 요렇게 좀 기억을 해놓읍시다. 첫 번째는요, at이나 at,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더가 있어요. at을 한번 얘기 시켜 들어볼까? 잡았다. 잡았다. 이런 거 가능하실 거고, 또 먹었다 이런 것도 가능하시겠죠. 먹었다. 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보실 수 있어. 먹더라 이런 것들. 먹더라.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보았던 거를 전달할 때 먹더라 이런 식으로 쓰겠죠. 추워요. 어쩌라고요? 안 추워. 그래서 at이나 ot이나 더다 이렇게 좀 잡아놓으시면 되겠지. 됐죠? 먹었더라는 줄라. 먹었더라도 가능하죠. 근데 먹었더라 하면은 너무 중첩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표현이 중첩되는 거야. 그러니까 먹었더라라는 말보다 먹더라가 발음하기가 더 편하잖아. 우리가 경제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먹었더라 이런 식으로는 잘 안 쓰죠. 그냥 먹더라 이 정도만 하지. 두 번째가 이제 관형사형어미야. 관형사형어미. 그래서 얘는 우리가 또 두 가지로 쪼개서 얘기를 좀 해보자. 첫 번째는 동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형용사에 관련된 내용이야. 저랑 형용사. 여기 있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아. 던을 기억하시면 돼요. 던. 근데 잘 봐.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관형사형어미죠? 여기 있는 관형사형어미.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던으로 바꿔서 쓰는 건데, 잘 봐. 예를 들어서 그가 먹던 빵 이렇게 해볼게요. 그가 먹던 빵. 근데 우리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준다고 얘기했었지. 여기 있는 그래서 빵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가 됩니다. 명사. 즉 체언에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 있는 빵을 뭐 해준다? 수식해준다. 즉 꾸며준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꾸며준다.
근데 여기 보니까 먹던이 있어. 그럼 얘의 어떤 출신 성분을 좀 고려를 해봐야겠지.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먹던의 용언의 기본형 한번 따져봐. 용언의 기본형 한번 따져보세요. 그럼 여기 원래 먹던의 기본형은 뭐겠어? 먹다겠죠? 근데 이 기본형을 우리가 이제 과거형으로 바꿀 거야. 그래서 과거형으로 바꾸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지? 첫 번째는 먹었다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먹더라 이런 것들. 먹었다, 먹더라 이런 것들 가능하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를 해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관형사로 꾸며줘야 되지? 이 생각을 하시게 될 거야.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뒤에 있는 다나 라를 뺍니다. 얘는 전부 다 어말엄이잖아. 얘는 둘 다 어말엄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어말엄이를 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려를 해보시는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첫 번째는요. 먹언만 딱 써볼게. 여기는 먹더만 써볼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볼 수 있겠지. 먹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겠어? 우리 일상적으로 꾸며봐. 빵을 꾸며보세요. 어떻게 되겠어? 먹었던 이렇게 되겠지?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센스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먹었던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먹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래? 먹더에다가 뭐만 붙이면 끝나요? 니은만 붙이면 끝나지. 에어컨도 꺼주시면 안 돼요? 뭐라고? 에어컨도 꺼주시면 안 돼요? 정말 불만이 많구만. 아 진짜 너무 추워요. 병 걸릴 그래 이러다가 이제 또 덥다라고 하겠지. 아니에요. 병 걸릴 뻔했어요. 되셨죠? 그러면은 우리 둘 다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야? 아,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뭐만 남는다? 던만 남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동사에는 던으로써 바꾼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또 더에다가 뭐 붙일 수 있어? 니은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던이랑 그 다음에 니은으로써 또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지. 형용사로 한번 가봅시다.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꾸며주는 거였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요. 요것만 딱 쓰입니다. 던만 사용돼요. 던만 사용돼. 그 다음에 얘 이제 예시를 한번 봐봅시다. 예쁘던 꽃. 그럼 얘도 한번 해볼까? 예쁘던도 더 가능할 거고 예뻤던도 가능하겠지. 이렇게도 써보실 수 있겠지. 그러면은 각각 우리가 여기 있는 용언의 기본형을 한번 따져봅시다. 기본형. 그래서 여기 있는 예쁘던, 예뻤던 같은 것들은 뒤에 있는 꽃을 전부 다 수식해 주는 거지. 명사인 체언을 수식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첫 번째 용언의 기본형부터 한번 가봅시다. 여기 있는 용언의 기본형은 뭐겠어? 예쁘다겠죠? 예쁘다. 근데 여기 있는 예쁘다를 어떻게 할 거야? 과거형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과거형 같은 경우에는 요거나 요거 써보실 수 있겠지. 어떻게 해볼래? 첫 번째 엇을 붙여서 예뻤다 가능하시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예쁘더라 이것도 가능하겠지.
됐니? 그럼 얘도 보세요. 어떻게 바꿀래? 여기 있는 예뻤다, 예쁘더라 이거를요 과거형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은 예뻤다에서 뭘 빼시면 되겠어요? 다 같은 거를 전부 다 빼시면 되겠지. 다 빼고요 라 빼시면 되겠죠. 왜? 얘 둘 다 보니까 어말어미이니까. 여기는 어말어미 빼고 나면은 뭐만 남아? 예뻤만 남죠. 예뻤 남고요. 그 다음에 예쁘더 남지.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바꿀까? 과거형으로 예뻤던으로 바꾸겠죠. 예뻤던. 예쁘더라에서 예쁘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 뒤에다가 예쁘던만 붙이겠죠. 니은만 붙이겠지. 예쁘던. 요렇게 나오겠지. 되시겠죠? 그래서 얘도 던이랑 그 다음에 뭐가 붙어? 니은이 붙겠죠. 됐죠?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관형사용어미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봅시다. 세 번째가 이제 부사어입니다. 여기 있는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좀 적어 놓을게. 의미를 보충해준다.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용언의 의미를 보충해준다. 용언의 의미를 보충해준다. 얘는 엄청나게 무궁무진하죠. 종류는 뭐 있겠어? 어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어제 밥 먹었어. 아까 밥 먹었어. 이런 것들 전부 다 가능하시겠지. 이미 했어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문맥 보시면서 파악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봅시다. 두 번째는 현재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도 역시 우리 사건시 발화시로 딱 얘기해 볼 거야. 말을 하고 있는 시점이랑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 현재에서는 어떻겠어? 서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시와 발화시가 서로 같다. 그래서 정의를 써보시면은 사건시와 발화시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수평을 하나 싹 그려놓읍시다. 수선. 그래서 얘도 오른쪽으로 가면요. 시간의 흐름이고요. 시간의 흐름. 여기에 제가 발화시를 딱 갖다 놓을게요. 그럼 이때 현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말하고 있는 상황이랑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랑 똑같겠지? 맞아? 그래서 발화시 이퀄 뭐? 사건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되셨죠? 그래서 얘도 실현 방법을 보셔야겠지. 그래서 실현 방법도 역시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실 겁니다. 첫 번째는 선어말어미예요. 선어말어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는이랑 그 다음에 니은이 쓰입니다. 는이랑 니은. 그래서 예문을 좀 보시면은요. 예문 같은 경우에 그는 그는 밥을 먹는다. 요거 가능하시겠지. 먹는다. 그 다음에 니은만 써보면 그는 집에 간다. 그는 집에 간다. 되셨죠? 먹는다, 간다. 그럼 너네가 이제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 그럼 형용사에서는 현재형 선어말어미가 없나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CF. 얘도 좀 CF. 예쁘다를 예시로 들어올게요. 왜? 네. 저 표정이 뭔가 불만이 많은 표정이야.
놀려서 그런 거. 그 표정 원래 이래요. 아, 그래? 오해 사는 표정을 잘 지어요. 자, 봐. 그럼 예쁘다 같은 경우에는 선어 말어미 니은 써볼게. 예쁜다 이렇게 되죠. 너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니? 없어요. 들은 적 있으면 한국인 아니야. 예쁜다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형용사에서는 현재 시제 선어 말어미를 쓸 수 없습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형용사에서는 현재 시제 선어 말어미를 쓸 수 없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형사형 어미로 가봅시다. 관형사형 어미 같은 경우에도 동사랑 형용사랑 좀 나눠서 볼게. 동사, 형용사. 동사랑 형용사로 나눴을 때 여기 있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니은이랑 똑같아. 는이랑 니은이 사용돼요. 는이랑 니은. 아, 비공사. 눈만 씁시다. 예문 좀 들어볼게요. EX. 범인을 잡는 형사. 범인을 잡는 형사. 그럼 얘도 봅시다. 관형사형 어미니까 우리가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겠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턱 깨지 마. 뒤에 있는 체언이 명사, 형사를 뭐 하고 있어? 앞에 있는 잡는이 수식해 주고 있지.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한번 봐봅시다. 여기 있는 잡는의 원래 원형을 한번 봐볼게. 첫 번째, 용언의 기본형 따져보세요. 잡는의 용언의 기본형 뭐겠어? 뭐겠어요? 뭐겠어요? 잡다. 됐니? 근데 이거를 우리 뭐 하고 싶은 거야? 현재형으로 만들고 싶은 거지.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잡는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잡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좀 기억을 하고 갈 게 있어요. CF 요거 한번 봐볼게. CF 가다를 예시로 들어볼게. 가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가는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집에 가는 학생 하면은 현재 의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 가능하시겠죠. 근데 봐봐. 만약에 여기 있는 가다에다가 는이 아니라 니은을 써볼게. 니은을 써볼게.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집에 간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집에 간 학생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써볼게요. 보니까 어때? 뒤에 있는 학생 채연이죠? 근데 앞에 있는 간 같은 경우에는 어때? 니은을 붙였는데 얘는 무슨 의미가 돼? 과거의 의미가 되죠. 그럼 한 가지 더. 집에 간 학생이랑 집에 간다. 이렇게 해볼게. 어떠니? 똑같이 어근이 뭘로 바뀌어요? 간으로 바뀌지. 근데 뒤에 있는 집에 간다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과거야, 현재야? 현재죠. 되니?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일 때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어말 어미 간으로 바뀌었을 때가 서로 어때? 다르구나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됐지? 얘는 선어말 어미, 얘는 관형사형 어미. 되셨죠?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요,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니은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니은.
힘들어. 예쁜 꽃. 뒤에 있는 꽃은 채연, 명사입니다. 앞에 있는 예쁜이 뒤에 있는 꽃을 수식해주지. 그럼 얘 원래 오리지널, 용언의 기본형 따져보시면은 예쁘다 에서 시작해서 뒤에 있는 어마럼이 다를 날리고 현재형으로 바꿔보면은 최종적으로는 예쁜 이렇게 되겠지. 예쁜. 되셨죠? 세 번째, 부사어 가봅시다. 부사어 같은 경우 이런 거 쓸 수 있을 거야. 지금, 현재,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죠.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봅시다. 세 번째는 미래야. 얘도 똑같이 사건시와 발화시의 개념에서 가보셔야겠죠. 미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말하고 있는 시점이라 사건이 일어난 시점 중에 어떤 게 나중에 일어나겠니? 어떤 게 나중에 일어나겠어요?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겠지? 그럼 뭐가 앞선다라고 얘기할래? 발화시가 먼저 앞선다라고 얘기하겠지? 그래서 발화시가 앞섭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 그래서 똑같이 수선 그려보면요. 여기가 발화시라고 한다면은 잠깐만. 아이씨.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고 하면 안 되지. 죄송해요.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선다. 이렇게 좀 바꿀게요.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선다. 그래서 뒤에가 사건시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이제 실현 방법을 보셔야겠지. 실현 방법. 똑같이 선어말 어미부터 가봅시다. 선어말 어미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 기억하시면 돼. get and lee 이런 것들. 쓸 거 많아요? 많아요. 공간이 알아서 잘 창조해서 쓰세요. 잘 봐. 여기 있는 get이랑 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기 있는 get 얘는 어떤 의지를 나타냅니다. 집에 가겠다. 시험에서 합격하겠다. 이런 것들 의지. 뒤에 있는 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야. 나는 이거 뭐뭐 하리라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역시 뭐겠어? 의지에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있는 get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하면은 추측의 의미도 있어요. 추측. 얘 좀 지워봅시다. 추측. 예문 좀 들어볼게. EX. 집에 가겠다. 집에 가겠다. 여기 있는 ge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였다는 거 느껴지니? 의지로 쓰였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나는 집에 갈 거야. 의지. 살빼리. 내일부터 살빼리.
살 빼리라. 이 정도 할까? 살 빼리라. 여기에 있는 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였다는 거 느껴지니? 의지로 쓰였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볼게. 내일이면 집에 가겠다. 내일이면 집에 가겠네. 이거 뭐예요? 추측이지. 언니 자? 조사버린다? 키면 춥다 그래. 끄면 졸아. How can I do? 그 다음에 여기 있는 get이나 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관형 사용 어미도 한번 볼게요. 관형 사용 어미. 여기 있는 관형 사용 어미 같은 경우에는 리을이랑 그 다음에 을이 쓰입니다. 리을이랑 을. 예문으로 갑시다. EX. 집에 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형이 뭐겠어요? 가다에서 시작한 거겠지? 그래서 뒤에 있는 것, 우리 수것, 것 같은 경우에 의존명사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여기 있는 갈이 뒤에 있는 의존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얘도 역시 관형 사용 어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것이 의존명사. 그래서 것을 수식해준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있어요. 밥 먹을 사람 있나요? 밥 먹을 사람. 요렇게.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을 앞에 있는 뭐가 먹으리 뭐 해준다? 꾸며준다. 그래서 먹다에다가 언니 자? 그만 자? 졸린 거 이겨낸 것도 실력이야. 그 습관 되면은 못 고쳐. 밥 먹을 사람. 그래서 여기는 먹을을 통해 먹다에다가 먹을 이렇게 하면서 뒤에 있는 사람을 수식해 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부사어. 내일, 모레, 장차. 장차 그는 우리나라의 워렌 버핏이 될 사람이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사어로 사용되겠지. 되셨죠? 잠깐 끊었다가 선어말 어미 표현이랑 동작상으로 가봅시다. 인용까지.